지금 낙찰 받자마자 매도를 한 거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그죠, 그죠.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근데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긴 합니다. 아직 잔금 납부도 하지 않았는데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 대출을 받지도 않고 이분한테 바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주임님,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수강생 중에서 그 수익 내기 어렵다는 오피스텔로 8.2% 수익률을 달성하고 3천만 원으로 아파트 경매로 2,400만 원 수익을 내신 수강생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만나보러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23년도에 수강 신청을 해서 12월에 언제 끝났죠? 죄송해요. 2월 달입니다. 예, 2월 달에 끝낸 6기 수강생 손일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이렇게 수익 난 거는 처음이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수익이라기보다 그냥 월세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조금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살아서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진짜 잘하셨네요? 많이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했어요. 폐찰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처음 오피스텔 되고 그 다음에 좀 한참 안 되다가 다시 아파트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용기를 얻었죠. 지금 다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몇 개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낙찰 받으신 물건 바로 보러 한번 가보시죠. 아파트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네요. 예, 예. 네, 소개시켜주세요. 이 아파트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어진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감정가는 4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제가 낙찰받은 거는 한 번 유찰돼가지고 3억 3,065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수강생분들도 아파트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 아파트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예, 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아파트 낙찰을 받고 나서 안에 임차인이 계셨었는데 제가 낙찰받은 날 그날 직접 찾아가서 혹시나 해서 벨을 눌러봤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 좀 나누다가 그 다음 날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임차인분이 직접 매수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좀 해보다가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얼마에 파시기로 했죠? 3억 5,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낙찰 받자마자 매도를 한 거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그죠, 그죠. 예. 잔금도 치르기 전에 그냥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세 차이 2,500만 원 정도 예, 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분이 그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 쪽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서 영종도는 저희가 어쨌든 톨게이트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에 다니는 분들은 다 그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사 가거나 그러기 힘드시니까 그냥 직접 민수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면 임차인 살고 있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게 될 거고, 예. 대출 받고 나중에 파는 사람한테 팔 때 이 대출 없애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예, 예. 지금 단계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란 말이죠. 예, 그죠. 아직 잔금 납부도 하지 않았는데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 대출을 받지도 않고 이분한테 바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건 순차 등기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바로 낙찰을 받고 나서 매수인한테 바로 넘기는 건데 잔금은 매수인 돈으로 제가 잔금 납부를 하고 그날 등기를 저한테 넘어갔다가 바로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복등기, 순차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잔금 납부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는데 우리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임차인의 돈으로, 그러니까 매수자의 돈으로 잔금 납부를 하고 바로 그 당일날 그 임차인, 매수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바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나한테 소유권이 왔다가 바로 이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순차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서 얼마의 수익이 났던 물건이죠?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근데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긴 합니다. 좀 진짜 특수한 케이스긴 해요.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다라고 보면 예, 되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매수를 하겠다 하면 아 그때 이주인 영상에서 순차등기라는 게 있었는데 하면서 좀 알아보면서 순차등기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이 90% 정도 됐단 말이죠. 예,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연히 엄청 좋고요.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주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임님이 처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많이 제가 문의를 드렸었고 저한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골라야지 수익이 잘 나게 될 건데 예, 예. 이란님만의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장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뭐 물건 고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물건 고르고 나서 임장을 갔을 때 저는 그 분위기를 많이 봐요. 제가 직접 가서 여기는 내가 살아도 좋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물건을 볼 때 물건이 3룸 정도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애기 있는 집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위주로 많이 보고요. 물건이 작은 뭐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단지가 많은 그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아파트 물건 낙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막 치열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많이 예.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고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준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항상 안 되다가 경쟁이 좀 없으면서도 좀 괜찮은 데 없을까 찾다 보니까 영종도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톨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저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거기 그쪽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매매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많이 치열하지 않았고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운 좋게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알아보다가 이주임님 강의 때 들었던 게 몇 년 되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할까봐 저희 그 이주임님 그 단톡방에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많이 지금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선배님들이라든지 후배님들이 다 저한테 조언을 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물건, 좀 헷갈린 물건을 제가 좀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수강생 단톡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전으로 투자를 계속 해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저희 코치분들이 엄청 잘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막 낙찰 받으신 분들한테도 다 같이 또 축하도 해드리고 명도할 때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도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님만의 아파트 물건을 볼 때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파트 물건도 그렇고 이제 경매 물건 전체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 임장 갈 때 부동산은 무조건 가셔야 되잖아요. 부동산 가셨을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경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물건 보러 왔다고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죠.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우선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불편이시더라도 좀 양해 좀 구합니다. 그러면은 다 흔쾌히 말씀 좀 잘해주시고요.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영업을 많이 뛰다 보니까 음료수를 갖다 드리면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팁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임장 갔을 때 그냥 보러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뻔히 다 티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처음에 임장 다닐 때는 경매 얘기 안 하고 집 보러 온 척 하면서 막 들어갔었는데 연기를 해야 되고 어색한 거예요. 결국 이 소장님들도 눈치를 좀 챈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얘기 안 하는 정도? 저도 그 이후부터는 그냥 보러 가면 경매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경매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서 더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술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면서 이런 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 하면서 맞아. 알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이 영종도 아파트는 감정평가 금액은 4억 3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최저가는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가는 3억 3,065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낙찰 받자마자 임차인한테 3억 5,500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갈 비용들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시세 차익은 2,435만 원이었고 여기서 우리 취등록세 364만 원, 법무사비 100만 원, 그리고 양도세 15% 구간으로 해서 17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뺄 것 빼도 순수익이 1,800만 원 남았던 물건이에요.
저희 오피스텔 앞에 와봤는데요. 이거 낙찰 받으신 물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는 감정가는 1억 100만 원 정도에 감정이 돼 있었고요. 저는 7,38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오피스텔 거래가는 어느 정도로 잡혔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최저가 7,800 정도 됐었고요. 보통 한 8,000 정도? 네. 그 정도 됐었는데 그거 이하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물건 예. 낙찰 받으시고 나서 임차인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우선은 경매 전에 임장 가가지고 부동산을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부동산에서 여기를 알더라고요.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예,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사람은 없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를 나갔던 그런 물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낙찰 받고 나서는 그 집의 비밀번호를 어쨌든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낙찰 받고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임차인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연락 왔습니다. 아, 그럼 임차인이 바로 연락 와서 비밀번호 알려줬던 거네요? 예. 그게 낙찰 받고 언제쯤이었어요? 그날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아, 그럼 잔금 납부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명도가 끝나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잔금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대출이 안 나왔었어요. 그 은행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대지권 미등기가 좀 크긴 컸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지권 미등기가 우리 집합 건물을 분양을 받을 때 대지권에 대해서도 분양을 받고 건물분에 대해서도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금액은 내고 분양은 받았지만 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아직 안 쳤을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분양받았을 때 분양자가 다 금액을 완납을 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물건도 대지권 미등기지만 예. 다 완납을 한 물건이기 예.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대지권 미등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는데 좀 대출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뭐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자금이 그 정도는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거는 제 자금으로 올 했습니다. 현금으로. 예. 근데 이게 대지권 미등기라서 대출이 좀 안 나왔을 경우도 있는데 금액대 자체가 작은 물건이면 은행 자체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좀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물건들을 아예 걸러야 되냐? 그게 아니라 경락잔금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신용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로 받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 노이라님은 현금 부자셔가지고 그냥 올 현금으로 내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잔금 납부하고 나서 임차인을 바로 맞추셨다고 들었는데 예. 얼마 만에 맞추셨어요? 대지권 등기 나오고 나서 3일? 어? 예, 3일 3일 정도 있다가? 걸렸던 것 같아요. 예. 3일 있다가 계약서를 썼어요? 예. 그러면 그분이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의 바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2주 만에 들어왔다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을 때고, 그거 이제 다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냥.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바로 임차인이 맞춰준 예, 거네요? 예. 얼마에 맞추셨어요? 500에 47 맞춰놨습니다. 500에 47만 원이면 연수익률이 8.2%란 말이죠. 예. 요즘 은행에 돈 놔둬도 2% 나올까 말까인데. 그죠. 그리고 그냥 진짜 장사 잘 되는 상가매입해도 수익률이 3%란 말이에요? 예. 8.2%.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줄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하신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중에 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월세는 솔직히 신경 안 썼거든요. 나중에 수익률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2년 있다가 팔 생각으로? 예, 2년이든 3년이든 좀 어차피 이게 크게 저한테 부담이 그때는 안 됐었으니까 네. 가지고 있다가 좀 올라오면 팔자 해가지고 호재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때. 그죠. 어떤 호재가 있었죠? 서울대병원이 거기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지연되다가 이번에 이제 확정이 났어요. 네. 시흥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종근당에서도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좀 풍부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오피스텔 나중에 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오피스텔은 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피스텔 낙찰을 받을 때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딱히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자리가 있다든지 인프라가 좀 좋은데 그쪽 위주로 좀
많이 알아봤고요. 역 주변은 솔직히 좀 가격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가지고 뭐 되면은 좋지만 좀 그거보다는 조금 경쟁이 덜한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여건은 조금 멀지만 조금 멀어요. 그래도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예, 일자리도 풍부하고 앞에 그 홈플러스가 있어가지고 네. 뭐 인프라나 그런 거 좋고 그 근처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때도 그렇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물건을 딱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우선은 저도 이제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고요. 이제 여러 좋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걸린 게 이제 대지권 미등기라는 걸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주민한테 제가 많이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제가 확신을 쓸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 월세를 받는 목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세를 잘 맞춰지는 곳이 어딘지를 꼭 체크해서 입찰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7,38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하자마자 547만 원의 임차인을 맞춰서 수익률 8.2%를 맞춘 물건이었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 물건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막 청약이 있고 저평가 아파트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경매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집 시세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요거보다는 싸게 사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음.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도 처음 들으신 거였던 거예요? 예,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처음 딱 관심을 가지시고 나서 유튜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뜨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 많이 보고 있죠. 채널뿐만 아니라. 예, 예. 근데 왜 딱 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부동산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주임님 강의를 딱 보고 사람은 이거 나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죠.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 지금. 어떤 게 좀 좋으세요? 우선은 제가 지금 경매 같은 그런 물건지를 보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리송한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질문을 할 때 바로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이제 회원들 단톡방에서도 많이 답변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경매로 한 건 해서 순수익 2천만 원 가까이 나온 물건이 있고 예, 예. 또 매년 600만 원씩 월세를 가져다 주는 물건 이렇게 두 개를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까지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이 있으셨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의 듣고 나서 제가 이걸 시행을 할지 안 할지도 좀 의문이었는데 뭐 한번 움직이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업을 듣고 나서는 왜 바로 뭔가 행동을 안 하셨던 거예요? 무서웠어요. 수업을 다 듣고 이게 제가 다 아는 내용인가 혹시 놓치는 게 없나 그런 걸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게 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이주님이 알려주신 그게 다더라고요. 음. 그것만 주의하면은 충분히 경매는 할 수 있다. 음. 라는 이제 확신도 섰고 음.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조금 좀 두려워했었죠. 근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번에는 딱 진짜 해보자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제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뭐 어쨌든 뭐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좀 수입이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네. 다들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좀 수입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좀 제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좀 바뀌신 것 같으신가요? 경기가 계속 지금 몇 년째 안 좋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수입이 나고 그리고 앞으로 제 주 업무 말고도 부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안정적인 마음이 갖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찬이 달라졌죠. 아, 반찬이 달라졌어. 예, 아, 그게 제일 좋네요. 그죠. 네. 아내분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와이프도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이게 좀 수익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여기 한번 해봐 여기 어때?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저한테 좀 거는 기대가 조금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그럼 같이 이제는 좀 임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싫으신가요? 그 싫으신 걸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쏟다 보면 안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네. 혼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지금 장기적인 목표는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는 수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상가도 하나 알아보는 거 있고요. 재건축 쪽 빌라도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보다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익 난 걸로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시드도 좀 모으고 예, 그리고 예. 매년 가족들과 해외여행 다니고 예, 예. 그럼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주위에서 경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제 인생도 바뀌고요.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만 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라. 그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강의를 꼭 들으시고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주님은 평생 동안 케어를 저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계세요. 제가 좀 어려운 물건이라든지 헷갈린 거를 제가 이제 카톡을 드리면은 답변도 잘 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좀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투자할 물건을 또 한 거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 끝나고 또 저랑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물주 될 때까지 제가 또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금액대니까 네. 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좋은 게 이거 보시면은